항공사들, 양으로 승부할까요? 가격으로 승부할까요? 자, 오늘 송수TV가 구분한 항공 역사 제3세대 한번 경쟁에 관한 이야기를 드려보고자 합니다. 제3세대 특징이 무엇이었나요? 네, 규제 완화입니다. 자, 요 몇 주 동안 이 항공사에 대한 얘기를 드려서 좀 이제는 외우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 규제 완화 후에 경쟁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번 클립에서 간단히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규제가 완화된 이후 독점과 완전 경쟁의 중간에 해당하는 경쟁이 이루어집니다. 어렵게 과점적 경쟁이 이루어집니다. 이런 경쟁을 구성하는, 경쟁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무기 무엇일까요? 경쟁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는 무엇일까요? 네, 라이벌입니다. 기업이 의사결정을 하려면 라이벌이 어떻게 결정하고 행동하는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라이벌과의 경쟁, 요 관점에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많은 연구자들이 꾸르노 경쟁과 버트란드 경쟁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스타켈버그 경쟁도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무슨 갑자기 외계어인가? 네,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냐? 이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입니다. 자, 요거 쉽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꾸르노 경쟁이라고 하면 어떤 기업이 경쟁을 할 때 결정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변수, 의사결정을 하는 변수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그것이 바로 수송량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가격은 장기적으로 조정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자, 또 여기에서 가정하고 있는 것은 진입장벽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즉, 소수의 기업이 지배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요걸 조금 더, 이야기를 드리자면, 경쟁자가 상대 반응을 예상 가능하다고 일단 가정을 하고요. 어떤 라이벌, 경쟁자가 생산량이 증가하면 반대쪽은 감소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반대도 마찬가지고요. 무슨 이야기나 경쟁자가 생산량이 감소하면 다른 쪽, 경쟁하는 쪽은 증가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복잡한 식은 생략. 하지만 전문적으로 이를 증명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래프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X축 Q1은 기업 1의 생산량. 자, 기업 1, 2를 가정하겠습니다. 여기서 X축 Q1은 기업 1의 생산량을 뜻하고요. Y축이 Q2는 기업 2의 생산량입니다. 그리고 직선 1은 기업 1이 어떤 항제 비용과 기업 2의 생산량에 의해서 결정되는 생산량입니다. 즉,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항제 비용, 그 다음에 라이벌이 생산하는 생산량, 그랬을 때 나는 얼마만큼 생산을 하는가를 의미합니다. 직선 2는 기업 2가 마찬가지로 기업 2가 항제 비용과 기업 1의 생산량에 의하여 결정되는 이러한 양을 의미합니다. 뭐 어렵게는 최적 반응 함수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A 보이시죠? A가 꾸르노 경쟁에서 기업 1과 기업 2가 생산하게 되는 생산점입니다. 생산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 기업 2가 어떠한 상황에서 항계 비용이 좀 늘어나게 되면 말씀드렸던 시기가 점선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점선으로. 그럼 뭔가 바뀐 점이 생기죠. B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 보면 기업 1은 생산량이 증가했고요. 기업 2는 생산량이 감소하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어렵네요. 하지만 쉽게 말씀을 드리면 어떠한 기업 2가 비용이 늘어나서 기업 1이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간단했네요. 땡. 자, 이제 버트란드 경쟁. 버트란드 경쟁은 단기적인 시점에서 가격을 전략적으로 어떻게 이제 기업들이 결정하는 변수로 본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어떤 생산하는 것이나 서비스가 동질한 경우와 어떤 차별된 제품인 경우를 구분해서 접근을 합니다. 물론 꾸르노 경쟁에서도 가격을 의사결정 변수로 고려하게 되면 버트란드 경쟁이 발생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서로 다른 서비스를 생산하는 경우를 가정해보면 한쪽 기업이 시장 규모, 항계 비용 등 조건이 변할 수 있죠. 이때 가격이 상승하면 집중하십시오. 다른 쪽 가격도 상승한다는 것입니다. 자, 어렵게 다시 그림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기업 1이 X축 P1, 여기에서 가격을 의미한다고 보고 기업 2의 가격은 Y축 P2라고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기를
어떠한 그 기업 1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한계 비용, 그리고 상대방이 어떻게 가격을 결정하는지에 따라서 기업 1이 결정하는 가격을 의미합니다. 식2는 반대겠죠. 기업 2가 본인이 가진 한계 비용, 그 다음에 기업 1이 어떻게 가격을 결정하는지 이것을 의미합니다. 자, 여기도 똑같은 A. 여기에서 두 라이벌의 가격이 결정됩니다. 근데 만약에 기업 2 한계 비용이 증가하면 점선으로 옮겨지는데요. 식 2가 여기에서 B라는 점에서 균형력이 설정이 됩니다. 다 어떻습니까? 두 기업 모두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자, 이것도 한마디로 기업 2 가격이 상승하면 동시에 기업 1도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부분입니다. 이제 마지막 스텔버그, 조금 더 복잡한데요. 여기에서는 결정해야 하는 변수가 수량이나 가격이 다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둘 중에 어느 것이냐에 따라서 어떠한 먼저 의사결정하는 사람, 뒤에 의사결정하는 사람들이 유리함이 달라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기업이 어떠한 수량 경쟁을 하게 되면 먼저 의사결정하는 쪽이 유리하고, 가격 경쟁을 하게 되면 뒤따라가는 팔로워가 인센티브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양으로 승부를 하면 먼저 찜하는 쪽, 먼저 의사결정하는 쪽, 가격 경쟁을 하면 눈치를 좀 보다가 따라가는 쪽이 유리하다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쉽게 말씀드린다고 접근했었는데요. 조금 어려웠던 거 아니었을까 합니다. 다시 요약하자면 어떤 과점적 경쟁, 과점 시장에서 발생하는 세 가지 경쟁, 꾸르너, 버트란드, 스타켈버그, 여기에서 관심을 가지고 결정하는 변수는 가격과 수량이라는 부분입니다. 자, 이 두 변수 중에서 어떤 것을 경쟁에 활용하는가에 따라 어떤 경쟁 형태가 결정된다라는 말씀을 좀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왜 이 논의가 중요한가? 왜 그토록 많은 학자들, 많은 전문가들이 고민했나? 이유는 뭘까요? 노선에서 네트워크 항공사가 경쟁할 때 풀 서비스 캐리어죠. 저비용 항공사끼리 경쟁할 때, 네트워크 항공사, 저비용 항공사가 경쟁할 때 뭔가 고민할 수 있는 출발점을 제공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많은 연구 당연히 한국교통연구원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